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은 허리 디스크로 새롭게 진료를 받은 신규 환자 중에 20대에서 30대 젊은 환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직장인들 앉아서 일을 하게 되고 또 학생들은 오래 앉아 있기 때문에 허리에 탈이 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젊다고 안심할 수 없는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관리법 알아보겠습니다.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 최유성 원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도 허리가 아파본 경험이 있지만 정말 걷기도 너무 불편하고 일상생활 너무 힘들거든요. 네. 이 허리에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증상이 허리 디스크죠. 네, 맞습니다. 네. 전체 인류를 대상으로 봤을 때 10명 중에 9명이 한 번 이상은 허리 쪽에 통증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 대부분의 경우는 뭐 근육이나 인대, 힘줄 이런 부분들의 문제겠지만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 빠르게 조처가 되고 검사가 되고 치료가 되지 않으면 결국 이 부분들이 누적이 돼서 디스크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디스크라는 질환이 다들 아시겠지만 그림으로 보면서 조금 더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자, 원래 허리 쪽의 뼈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 척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척추, 허리뼈가 있죠. 그리고 그 안에 디스크라고 하는 연골 구조가 있습니다. 이 연골이 해주는 역할이 관절의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위쪽 그리고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충격을 흡수를 해주는 건데요. 자, 중요한 부분은 이 뒤쪽 부분이랑 옆쪽 부분으로 이 노란색 신경이 지나간다는 거죠. 자, 이런 디스크가 위쪽에서 그리고 아래쪽에서 압력을 잘못 받게 되면 이 압력이 디스크를 뒤쪽으로 풍선처럼 튀어나가게 하거든요. 자, 하필이면 뒤쪽으로 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 신경을 디스크가 누르게 되면 안쪽에서 염증 반응이 나타나게 되겠죠. 이걸 우리가 디스크, 정확하게는 디스크 탈출증,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허리 디스크가 발생을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 수술을 생각을 하시던데 네. 수술이 꼭 필요한 건가요? 네, 대부분의 경우 뭐 디스크가 튀어나왔다, 디스크가 터졌다 이런 얘기를 선생님한테 듣고 나면 네.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디스크가 터졌다면 수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가 마미 증후군이라고 해서 내 대변이나 소변이 내가 보고 싶은데 나오지 않거나 아니면 보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데 줄줄줄줄 새나가는 실금 증상이 발생을 할 때 신경이 엄청 많이 눌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진행하는 신경학적인 마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뭐 감각이 좀 떨어진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내 발을 아예 들지를 못하거나 발을 질질 끌면서 걷는 이 정도 상태가 되면 수술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모든 수술 이후의 치료를 한 6개월 정도 치료를 했는데도 치료가 되지 않았을 때 이때는 수술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경우는 100명 중에 한 2명에서 3명 정도 한 3% 안쪽에 속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수술 없이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정말 다행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한 환자의 사례를 좀 만나보겠습니다. 이 환자는 수술 후에 통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궁금증이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허리 디스크를 진단받으셨다니까 정말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빠른 쾌유를 바라고요. 환자분들이 진료실에 와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를 진단을 받았다. 그럼 내가 어떤 운동을 해서 어떻게 빠르게 치료를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정말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허리 디스크를 진단받은 이 급성기의 시기에는 운동을 하시는 게 전혀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디스크라는 질환 자체가 결국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안쪽에 있는 내려가는 신경들을 다치게 하고 손상시키고 자극하는 것들을 우리가 허리 디스크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이때는 내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신경의 손상이 더 가중되기 때문에 오히려
쉬어주는 것들이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앉아있는 자세도 좋지가 않고요. 오히려 가만히 누워있는 부분들이 이론상으로는 가장 빠른 회복을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의 신경의 문제들이 그리고 디스크의 문제들이 급성기를 지나고 난 상태가 됐을 때 이때는 저희가 다시 한번 판단을 해드릴 거예요. 그때는 걷기부터 가볍게 시작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특정의 근육들을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어떤 근육들은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반복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운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하지 말고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부터 그때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다는 점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수술 후에도 좀 이렇게 아프다라고 하면은 뭔가 수술한 게 좀 후회가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저런 경우가 좀 많이 있는 편인가요? 네, 사실 저희 한방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급성기의 통증을 나타내는 분들도 많이 오시지만 사실상은 어떤 수술이나 아니면 시술 후에도 통증이 나타나는 게 사라지지 않고 계속 있는 경우에 오시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술 후에도 이런 식의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 때문에 오는 것들을 우리가 수술 후 통증 증후군 또는 수술 실패 증후군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렇다면 이제 그 수술 후에 통증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 어떤 치료를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수술 후에도 통증이 나타나는 것들은 보통 이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수술이나 어떤 시술이라는 거는 내 몸에 상처를 내고 조직의 손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상처가 생기면 우리가 흉터가 생기죠. 우리 조직의 유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한방에서는 약침 치료를 통해서 그 유착된 부분들을 씻어내주고 풀어주고 그리고 염증 반응을 감소시켜서 일단 1차적으로는 통증을 감소를 시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 내 몸이 디스크가 있는 부분들은 생긴 원인은 결국 내 몸이 틀어지거나 안 그러면 주변에서 받쳐주는 부분들이 약해져서 이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는 건데 잘라만 낸다고 이게 해결되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쪽에 있는 신경을 좀 강화시키거나 아니면 근육을 좀 더 탄탄하게 받쳐줄 수 있는 것들은 한약요법으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추나 치료를 통해서 내 몸의 전후 좌우의 밸런스를 바로 맞춰서 위아래로 나타나는 하중들을 조정을 해준다면 디스크에 걸리는 하중이 훨씬 줄어들게 되겠죠. 네. 이 치료 후에도 저렇게 아프다라면은 몸이 좀 굉장히 불편하고 일상생활에도 좀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 또 이 허리가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아파도 운동을 조금 해도 괜찮을까요? 네. 어제 26세의 남자 환자분이 오셔가지고 똑같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요? 네, 평소 때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하셨던 분인데 디스크가 약간 파열된 상태에서 어제 병원에 내원을 해주셨거든요. 환자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지금 어떤 운동을 해가지고 뭔가 조금이라도 열심히 하면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데 앞서 영상에서도 잠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급성기의 통증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신경이 지금 문제가 생기고 다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급성기 상황에서는 오히려 운동을 쉬어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마음은 좀 답답하시겠지만 그리고 저희가 이제 판단을 내려드릴 거예요. 자, 지금부터 스트레칭을 어느 부위로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보행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약간 조깅을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강도를 천천히 상담을 통해서 높여드릴 거예요. 이 부분들에 따라서 하시게 될 테니까 어차피 나중에는 하기 싫어도 운동을 해야 되니까 지금은 오히려 쉬시는 게 더 낫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너무 날도 좋고 또 야외 활동도 많다 보니까 부상으로 디스크가 심하게 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네, 봄철이 되면서 보통 환절기라고 얘기를 하죠. 네네. 환절기 때 우리 감기 많이 걸린다는 말씀 하시잖아요. 네. 사실상 디스크도 환절기 그리고 봄철, 가을철에 나타나는 이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외부 기온에 대해서 내 몸의 온도를 적정하게 조절을 해가지고 근육을 좀 말랑말랑하게 만들지 안 그러면 뻣뻣하게 만들지 이 부분들을 내 몸에서 연소해서 조정을 해주게 되는데 컨디션이 많이 떨어지거나 체력이 많이 약해진 경우에는 이 외부 온도에 대해서 내 몸이 적절하게 빠르게 반응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뻑뻑한 상태에서
스트레칭이 덜 된 상태에서 갑자기 활동을 많이 한다. 평소 때 운동이라도 좀 많이 해주셨으면 괜찮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뭐 차를 오래 타고 산책까지 한 2-3시간 하시고 오신다. 이러면서 아프신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정말 조심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급성 허리 디스크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급성 허리 디스크에는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들은 안정이죠. 뭔가 통증이 나타났을 때는 내가 지금 몸이 좀 담이 걸렸나? 마사지를 하거나 스트레칭을 하거나 이 부분들이 급성 디스크를 좀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통증이 나타났다면 먼저 안정을 취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병원이나 아니면 한방 쪽에서 빠르게 검사나 진단을 먼저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간단한 엑스레이 검사랑 그다음에 이압적 검사만 가지고도 웬만한 신경학적인 문제들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들을 감별하기 쉽기 때문에 간단한 검사들을 통해서 내 몸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정밀 검사로 갈지 아니면 가벼운 치료로 갈지 이 부분들을 결정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평소에 그 허리 건강 잘 유지하는 게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혹시나 또 디스크로 고생을 하더라도 회복이 빨라지지 않을까 싶은데 허리 건강 유지하는 법도 알려주시죠. 네. 아까 앞서 서두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20대, 30대 환자분들이 40%로 급증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그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평소 때 앉아있는 시간들은 많고 그다음에 컴퓨터나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그런 시간들도 훨씬 더 많아졌고 상대적으로 운동은 되게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환자분들이 이제 실수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준비 없이 갑자기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평소 때는 아예 누워만 있고 이런 극단적인 온과 오프 상태가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게 디스크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평소 때 크게 어떤 특정의 운동이라기보다는 몸을 조금씩 움직여주는 이 습관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한방 재활의학과 전문의 최우성 원장과 함께 허리 디스크 관리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서 씨 고맙습니다. 네. 고온 현상으로 꽃들의 개화 시기가 빨라지면서 꽃가루 알레르기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재채기, 코막힘, 가려움증의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외출하실 때는 선글라스와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 그리고 꽃가루 알레르기 농도가 낮은 오전 시간대 환기를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생활수칙 한번 지켜보시죠. 저는 내일 또 생방송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고맙습니다.